자, 제6장 콘크리트 재료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콘크리트 재료들까지 배웠고, 이번에는 콘크리트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는 건데, 콘크리트 재료에 뭐가 들어가죠? 시멘트, 골재. 그래서 각각 실험을 하고 비빈 다음에 고치하는 콘크리트 시험하고 고치고 나서 시험하는 거, 이렇게 총 4가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콘크리트 사용되는 재료 첫 번째 시멘트. 시멘트의 비중, 다른 말로는 밀도라고도 하고, 비중과 밀도는 시멘트가 얼만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비중 시험에 르샤틀리에 비중병,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죠. 꼭 외우고, 여기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뭐를 사용하냐? 기름, 광유를 사용해요. 왜? 여러분도 알겠지만 시멘트는 물하고 만나면 섞이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열이 발생해서 사용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기름을 사용하고 이때 사용하는 시멘트의 양은 64g이다. 자, 그리고 광유의 온도차 0.2도까지 허용 오차가 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외우시고요. 자, 그래서 결과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비어있는 비중병에다가 광유를 넣어요. 광유만 넣고 거기에 64g의 시멘트를 재고 와서 이 시멘트를 넣으면 그만큼 비중병 눈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계산식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실기에서도 하는데 2개 비중병의 눈금 차분의 시멘트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비중시험 먼저 한번 관련된 거 풀어볼게요. 24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먼저 10번부터 시멘트 밀도 시험, 비중 시험에서 사용하는 시험 기구로 속하지 않는 거, 비중병, 호리병 같이 생긴 거 사용하고 기름 사용하고 천칭은 무게 재는 거 저울이에요. 64g 재려면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표준체는 시멘트 잴 때 쓰는 게 아니라 흙, 체가름 시험 이렇게 여기에 그물망이 뚫려 있고 걸러내는 거. 그래서 답은 시멘트에 필요하지 않은 건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계산 문제 볼게요. 시멘트 64g을 가져와서 처음에 기름만 넣었을 때 1mm, 거기에 뭐를 넣어? 시멘트를 넣었을 때 21.4mm다. 밀리리터다. 그때 시멘트 밀도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비중병의 눈금 차 분의 시멘트 무게. 비중병의 눈금 차라는 건 나중에 잰 거 빼기 처음 잰 거 분의 64g이에요. 그래서 나중 잰 거 21.4에서 처음 1 빼고 64g 하면 계산하면 3.1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에 시멘트 밀도에서 시멘트량은 몇 그램 사용한다? 64g을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239페이지로 가서 계산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4번 64g, 시멘트 64g에 처음 눈금은 0mm, 시멘트를 넣고 나서 나중에 쟀더니 21mm래요. 자, 이때 시멘트 밀도 어떻게 구한다? 나중 잰 거 빼기 처음 잰 거 분의 64g. 그래서 이 계산식으로 똑같이 계산해보면 3.05가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3번도 한 번에 풀 수 있죠. 시멘트 밀도 시험에서 1회 시험에 사용하는 시멘트의 양은 몇이다? 64g. 자, 그리고 3번 시멘트 밀도 시험에서 사용되는 액체는 물은 절대 안 된다 했죠. 답은 기름, 광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멘트의 밀도 시험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시멘트 응결 시험. 자, 응결 시험 한번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응결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 기구 2개 외우더라 했었는데 어떻게? 비길 이렇게.
비카침하고 길무어침. 자, 이렇게 있는데 비카침은 오른쪽 그림 볼게요. 여기에 시멘트 밑에 넣고 침으로 시멘트 안에다가 침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 얼만큼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 시멘트가 얼만큼 굳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비카 시험 할 때 사용되는 시멘트 500g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비카 침을 박았을 때 침이 몇 미리 들어가야 되는지 25mm 침이 박힌다. 자, 그래서 비카 응결 시험에서 사용되는 장치는 크게 비카와 길무어가 있는데 비카 침에서는 시멘트 500g을 사용하고 침이 박히는 깊이는 25mm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239페이지 5번에 시멘트 응결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기구 뭐라 했죠? 비카 또는 길무어 장치에서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1페이지 13번 비카침에 의해서 응결 시간을 측정하는데 몇 미리 들어갔을 때 시간을 잰다? 25mm가 아까 기준이라 했죠? 자,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멘트를 그러면 굳혀서 시멘트가 얼만큼의 강도를 나타내는지 압축 강도 시험을 할 거예요. 압축 강도 시험을 하는데 자,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어서 공시체, 시험에 필요한 걸 만드는데 시멘트하고 모래를 얼만큼 섞는지가 나와요. 몇으로 섞는다? 1대 2.45 비율로. 시멘트가 1이면 모래가 2.45예요. 무슨 시험에서? 시멘트 압축 강도 시험에서.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40페이지. 이것까지 먼저 설명하고. 자, 압축 강도는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했죠. 단면적분의 힘이고, 자, 이렇게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어서 시험에 필요한 재료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서 굳혀야 되잖아요. 자, 굳히고 나서 물에다가 담궈놔요. 얘를. 그걸 바로 양생이라고 해요. 양생은 뭐냐면 얘네 강도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 양생할 때 필요한 기준 온도는 몇이냐? 2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즉 21도에서 25도가 됩니다. 무슨 시험할 때? 압축 강도 시험할 때. 자, 그래서 문제 240페이지 문제 풀어보면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시멘트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에서 시멘트 사용이 510g일 때 표준 모래는 얼만큼이 될까? 자, 아까 압축 강도에서 시멘트하고 모래 비율이 몇이라 했죠? 1대 2.45라고 했죠. 자, 그래서 시멘트 대 모래가 1대 2.45인데 시멘트가 510g이면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모래 X를 구하고자 할 때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외양 곱하기 내양이 같도록 해야겠죠. 자, 그래서 510 곱하기 2.45 해서 1250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45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중간에 가기 전에 쭉쭉 몇 개도 문제 풀어볼게요. 243페이지 시멘트 밀도 시험할 때 틀린 거 답은 볼게요. 아까 밀도 시험은 물로 하면 시멘트하고 반응한다 했죠. 그래서 뭐로 하라고 했어요? 광유, 기름으로 하고 그래서 틀린 건 라번이고 가번 볼게요. 광유는 기름, 그래서 휘발성이기 때문에 불에 주의해야 된다. 자, 그리고 라번에 이렇게 병에다가 시멘트를 넣을 때 여기 위에를 가느다란 부분을 목이라고 하거든요. 목 부분에 시멘트가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비중병을 알맞게 흔들어서 필요 없는 공기를 빼내주어야 한다. 그래서 틀린 거는
라번이 되겠습니다. 물이 아니라 기름으로 닦아야 돼요. 자, 그리고 20번. 시멘트 밀도 시험에서 필요한 거. 르샤틀리에 비중병, 호리병 같이 생긴 거. 자, 그리고 21번 압축 강도 시험인데, 단면적이 1600이고, 파괴될 때 하중이 15000이다. 그럼 압축 강도는 어떻게 구한다 했죠? 힘을 뭐로 나눈다? 면적으로 나눈다. 그래서 힘 15000을 면적 1600mm 제곱으로 나누면 9.38이 된다. 자, 그리고 22번. 응결 시간에서 비카 장치를 사용할 때 필요한 시료가 몇 g이라 했지 아까? 500g. 그러면 몇 미터 침이 들어가야 돼요? 25mm. 자, 500ml하고 25mm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23번은 비중병의 눈금차 분의 64에서 밀도 구하는 거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44페이지 24번. 또 나왔죠. 시멘트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에서 시멘트가 320일 때 표준사는 모래랑 같은 말이에요. 모래의 중량은 물어봤어요. 압축 강도에서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은 몇이라 했죠? 1대 2.45다. 그때 시멘트가 320이니까 모래 X 하면 X는 안에 320하고 2.45 곱해서 784가 됩니다. 자, 그리고 25번 볼게요. 시멘트 밀도 시험. 이거요. 비중 시험 이거. 자, 이렇게 기름을 넣고 시멘트까지 넣어서 눈금을 읽잖아요. 얘네를 읽을 때 보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자세히 보면 약간 오목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눈금을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 맨 위에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니고 맨 밑에 눈금을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25번 보면 알지 않은 거 4번부터 광유는 휘발성이라 조심해야 한다. 맞고 광유 표면의 눈금을 읽을 때 가장 윗면이 아니라 어디라 했죠? 아랫면의 눈금을 읽는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리고 다번. 이러한 재료들, 시멘트, 광유, 물, 비중병은 실온으로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맞죠? 라번. 시험이 끝나면 비중병에 물을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사용한다 했죠? 광유, 기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26번 좀 이따 볼게요. 자, 27번 먼저 볼게요. 27번. 시멘트 응결시간 시험 방법과 관계없는 거. 응결시간에 필요한 거 아까 비길에서 비카랑 길모아 맞고 유리판도 맞아요. 플로우는 뭐냐면 흐름 시험이라 해서 얘는 워커빌리티 이거 배웠었죠.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반죽이 얼마나 잘 되고 작업이 잘 되는지. 그래서 답은 가번입니다. 자, 또 나왔어요. 르샤틀리에 비중병 속 광유 표면의 눈금은 어느 곳을 읽는다? 밑면. 자, 29번. 압축 강도나 인장 강도 시험체를 양생할 때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보관할 때 온도는 몇이라고 했죠? 아까? 여기. 온도는 23 플러스 마이너스 2도. 답은 4번이다. 자, 30번 보면 시멘트 응결 시간 측정 시험의 주의사항 중 옳은 거. 얘는 굳이 외울 거 없고 왜냐면 이런 숫자들 외우기 힘드니까 라번 볼게요. 당연한 거죠. 모든 장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그리고 틀린 거 고쳐보면 가번의 상대 습도는 50% 이하여야 하고 50%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습기실은 90%, 습도가 더 많으니까 90%. 그리고 혼합할 때 물의 온도는 23도.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시멘트 분말도 시험이에요. 분말도가 뭐라 했죠? 시멘트 입자가 얼마나 가는지 실험하는 건데, 이렇게 입자가 가늘고 미세할수록 분말도가 높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콘크리트 만들 때 물을 섞을 때 잘 만나잖아요, 물하고. 그러면서 반응이 커지고 발열도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커져요. 즉, 분말도가 높으면 반응이 잘 돼서 발열이 높아진다. 자, 이 시멘트 분말도는 입자가 얼마나 가는지 시험하는 건데 얘는 뭘로 표시하냐면 면적. 중요해요. 비표적 또는 면적. 그래서 단위가 센티미터 제곱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분말도 시험 방법은 그때 같은 비읍했죠. 블레인 공기 투과 장치. 자, 그리고 이것도 했었죠. 팽창도. 팽창도는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이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242페이지 먼저 갈게요. 자, 16번 여러분이 풀어보고, 자, 15번. 다음은 시멘트 분말도 시험에 관한 지식이다. 잘못된 것은 분말도는 뭐라 했죠? 입자에 가는 정도 맞고, 입자가 가늘수록 분말도가 높다. 맞죠? 분말도가 높으면 발열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커진다 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말도는 뭘로 나타낸다? 면적으로 나타낸다. 맞습니다. 자, 11번도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자, 240페이지에 9번. 분말도 구하는 시험 뭐라 했죠? 같은 비읍해서 블레인 시험이다. 자, 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멘트 각종 시험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기구들 잘못 연결된 거. 가번, 분말 또는 블레인 맞죠? 은결, 길모어 맞죠? 얘는 왜냐하면 비카 또는 길모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다번에 팽창도, 오토클레이브 맞죠? 자, 근데 라번은 시멘트 밀도는 비카침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르샤틀리에 비중병으로 한다 했죠?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으로 다시 넘어와서 217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시멘트를 실험했고 그 시멘트들을 섞어서 반죽하면은 아직 굳지 않은 반죽 상태의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걸 관련해서 시험하는 거.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 시험할 때 우리 워커빌리티 있었죠. 얼마나 작업하기 쉬운지. 그거 할 때 시험 5가지 있었다 했어요. 뭐? 슬럼프, 구간입, 흐름, 비비, 리몰딩에서 슬그 후 비리라고 했는데 거기서 슬럼프하고 흐름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럼프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이전에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안 하겠지만 이렇게 생긴 콘으로 한다 했죠. 크기 알아두세요. 높이 300mm, 30cm겠죠. 센치로 하면. 높이 30cm고 윗면이 100mm, 10cm, 밑면이 200mm, 20cm다. 자, 그래서 슬럼프 콘은 뭐를 판단한다? 워커빌리티를 판단한다. 자, 이것도 보세요. 이 콘 안에 콘크리트를 넣을 때 몇 번으로 나눠서 넣는다? 3번으로 나눠서 3층 동안 넣고 한 번 넣을 때마다 몇 회 다진다? 25회 다진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흐름 시험. 다른 말로 플로우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반죽되지 않은 콘크리트가 잘 흘러내리는지 이런 거예요. 이런 몰드, 통 안에 콘크리트를 넣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콘크리트 몰드를 제거해요. 제거하면은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그랬을 때 얼마나 퍼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원래 예를 들어서 밑에가 10.2, 밑에 지름이 10.2인
몰드를 사용해서 이 안에 콘크리트를 넣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퍼졌는지 봤더니 11.5가 됐어요. 그럼 흐름값은 어떻게 구하냐? 몰드, 즉 처음에 치수 10.2분의 양쪽으로 흘러내려서 퍼진 후 11.5 곱하기 100. 그래서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흐름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17번. 흐름 시험을 한 결과 물의 양은 시멘트 안에 48% 들어있고 시험 후 퍼진 모르타르의 평균 지름이 11.5cm일 때 흐름값, 즉 대신에 단 몰드 밑지름이 10.2다. 즉 원래는 밑에가 몇이었다? 10.2였다. 근데 이 겉에 통 틀을 빼고 놨더니 이렇게 퍼져버린 거예요. 퍼진 게 몇 cm라고? 11.5cm. 그래서 흐름값 구하는 건 처음 10.2분의 나중 11.5 곱하기 100%에서 답은 112.7%입니다. 자, 18번도 한번 볼게요.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할 때 이렇게 공식체 시험하기 위한 콘크리트를 만들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물속에다가 양생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이 양생 작업이 다 끝난 후에 시험을 하는데 언제 시험을 해요? 기다렸다가 꺼내놓고 한 며칠 지났다가 아니에요. 꺼내고 나서 꺼낸 직후에 바로 시험을 합니다.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론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시험에는 크게 슬럼프 시험과 흐름 시험, 플로우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 자, 블리딩 시험에서 블리딩이 뭐라 했어요? 이렇게 콘크리트를 비벼놓고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이 안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한다? 올라온다 했죠. 그걸 바로 블리딩이라고 했고 올라오면서 이 표면에 묻은 먼지를 뭐라 했어요? 레이턴스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뭐를 알아보는 시험이냐면 물이 왜 올라오냐면 재료들이 잘 섞이지 않으니까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골재나 콘크리트, 시멘트가 잘 섞이지 않고 서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블리딩 시험은 재료가 어떻게 분리되는지 재료 분리를 알아보는 거고 이 블리딩 현상, 물이 올라오는 현상은 콘크리트를 만들고 나서 15에서 30분 후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블리딩 현상을 줄이려면 당연히 물이 올라오는 걸 줄이기 위해서는 물의 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적게 해야 합니다. 자,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블리딩, 물이 얼만큼 지금 이 콘크리트는 블리딩 현상이 얼마나 일어났어? 물이 얼만큼 올라왔어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콘크리트 비빈 게 이런 정육면체. 그래서 여기 윗 면적을 A라고 하고 이 콘크리트의 부피를 V라고 해요. 그러면 블리딩이 일어난 전체 양은 어떻게 구하냐? 부피 나누기 면적으로 구합니다. 자, 이거 뒤에서도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쭉쭉 넘어가서 자 222페이지에 공기 함유량 이건 뭐냐면 콘크리트를 비비고 막 비빈 다음에 이 안에 물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공기도 있죠. 이 안에 공기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 공기량은 말 그대로 대충 겉으로만 본 거예요. 자, 이거 하나 체크할게요. 저번에도 했지만 알맞은 공기량은 몇 %다? 4에서 7%. 자, 그래서 겉보기 공기량은 겉에서 대충 봤을 때 이 정도 되겠다 라는 거예요. 저 겉보기 공기량을 측정하고 이제 실제 223페이지 실제 공기량, 진짜 공기량은 어떻게 계산하냐? 겉으로 대충 본 공기량 A1에서 이만큼 수정해줘야 될 골재의 수정계수 G를 빼는 거예요.
뒤에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6장은 이렇게 콘크리트, 굳지 않은 콘크리트 223페이지까지 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두 번째 강의로 찍도록 하겠습니다.